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박사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좀 난이도가 높을지 모르겠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재원 조달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2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 준다. 4번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라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5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이 중 보험료는 15에서 20%에 해당한다. 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20%. 그래서 틀리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60에서 40%를 경감해 줍니다. 3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에서 60%가 틀리고요. 4번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라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이 중 보험료는 15에서 20%가 아니고 60에서 65%에 해당합니다. 국가지원은 20%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은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재가가 15%, 시설이 20%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되고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장기요양 인정서의 수급자 안내사항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해야 된다. 2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 외에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50% 경감된다. 3번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4번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5번 장기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자, 잘못 설명한 것은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관에 인정서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인정서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입니다. 급여 종류와 내용. 그래서 급여 종류와 내용은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수급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그 다음에 급여 종류와 내용, 그 다음에 수급자 안내사항 이렇게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2번 문제, 2번 지문. 그래서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이 면제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급여법 3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국민기초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근데 의료급여법 3조 1항 2로 이외에 그 재해구조법에 따른 이재명이나 의사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그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존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유공자, 노숙인 등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거는 그런 분들은 60%를 경감해 줍니다. 60%.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3번.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인정서 안내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 안내사항. 그 다음에 4번.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90일이라는 거는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그 날짜가 지나면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5번. 장기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비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여자 지원사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1번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2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3번 노인복지관, 4번 사회복지관, 5번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네, 등급외자, 장기요양 신청을 했는데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을 등급외자라고 하고요. 등급외 A, B, C로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나 종합 서비스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섯 번째 그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상담이라든지 운동요법,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이런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게 이제 노인 건강운동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더불어서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1, 2, 3, 4번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하고 노인 건강운동 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외자에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2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3번 행동변화 대처, 4번 관찰 및 측정, 5번 일상 업무 대행.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그래서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행동변화 대처는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관찰 및 측정은 간호처치 서비스, 일상 업무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4번도 중요하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일상 업무 대행은 대리에서 행하는 거,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용도 세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관찰 및 측정, 2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3번 의사 진료의 보조, 4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5번 배설 간호.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2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하고 관련된 서비스인데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간다. 관찰 및 측정은 간호처치 서비스, 의사진료의 보조도 간호처치 서비스, 그다음에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한다고 그랬죠. 배설간호는 간호처치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제한된 서비스는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어, 표준 서비스 분류는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이 표준 서비스 분류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신체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기능회복 훈련은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입소 계약 단계의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입소 계약 단계의 권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입소 계약 단계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스스로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결정권, 입소 계약 단계. 근데 1번은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란 말이 나오면 입소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접근성. 접근성.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받고 시설 입소를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가 접근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죠. 접근성. 접근성이란 말이 나오면 입소 전 단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생활 단계입니다. 입소 생활 단계에서 받을 권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는 퇴소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강령 중 어떤 권리에 해당이 되는가?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 온도,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 그 다음에 비상연락장치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 이거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정한 노인을 위한 5가지 원칙,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가지는 꼭 중요하죠. 거기서 보호의 원칙에서 배웠죠.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은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1번.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시설장애나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면 어떤 게 해당될까요?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하는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답은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노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2번입니다. 차별대우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번, 9번의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는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된다. 질병 증상, 치료 투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저작 기능이 어렵거나 연화곤란이 있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맞는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한다. 그 다음에 질병 증상, 치료 투약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에 해당이 된다. 질 높은 서비스.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5번 아니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화된 식단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질병과 증상, 치료 투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의고사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다소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그 충격받지 마시고요. 그 시험은 이보다 난이도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실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다뤄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